만드시는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환자가 봐서 뭐하는 그때도 그런 댓글 달리대. 수술 받으시는 분들, 첫 번째는 윤곽 수술은 분명히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첫 번째일 테고. 안녕하세요. 고품격 안면윤곽 전문 방송 십밥뼈 김태규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안면윤곽 후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은 윤곽을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데 윤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면윤곽 수술 자체는 수술의 범위가 크고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안면윤곽 수술은 위험한 수술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한 수술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안면윤곽 수술을 할 때 어떠한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전신 마취를 한다는 것 자체, 두 번째는 출혈이 많은 수술인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숨쉬기 불편할 수 있다는 요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위험한 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전신 마취는 일단은 안심해도 돼요.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에서 수술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취과 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취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되는 거는 두 가지가 될 텐데, 윤곽 수술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은 과다출혈과 호흡곤란입니다. 뼈 자체는 그렇게 큰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필 뼈 주변에 좀 이제 굵은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과다출혈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호흡곤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윤곽 수술 중에서 어떤 경우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거는 지난번에 의사 친 채널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의 얼굴 뼈면은 근육 밑에 사각턱이 있을 텐데, 사각턱 뒤쪽과 아래쪽에 굵은 혈관이 있어요. 정맥하고 동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 광대뼈 뒤쪽에 어느 정도 크기가 큰 혈관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첫 번째 광대 수술할 때는 이러한 위험한 혈관이 다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턱끝 수술도 출혈이 적기 때문에 안전한 수술이에요. 문제는 사각턱 부위를 수술하는 사각턱 수술이나 양악 수술, 이 두 가지예요. 뭘 어떻게 했길래 출혈이 생기느냐, 일반적인 출혈을 말고 일반적인 수술하는 과정에 생기는 거는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이제 반응이고 현상일 텐데,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전혀 아니죠. 제가 말하는 과다출혈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이유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박리하는 과정에서 뼈를 안에 있는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놓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격하게 한다거나 재수술인 경우, 재수술은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혈관의 벽이 얇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자체를 뼈에서부터 그 조직을 분리하는 그 과정 때문에라도 혈관이 손상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두 번째는 전동 톱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굉장히 큰 굵은 혈관은 지방 덩어리로 충분히 감싸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러한 굵은 혈관에서 좀 가지가 뻗어 나오는 나름 좀 작은 혈관들이 다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작은 혈관이라고 해도 개인에 따라서는 혈압이 좀 높거나 피가 좀 잘 나거나 아니면 그 자체로도 좀 어느 정도 굵기가 있으면 이제 순간에 갑작스러운 출혈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위험한 상황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출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일단 원칙적인 거는 항상 조심을 해야겠죠. 매 순간 조심하고 긴장하고, 박리할 때나 전동톱으로, 남자거나 아니면 좀 혈압이 높거나 얼굴에 살이 많거나 뼈가 좀 많이 크고 피부가 질기거나 두꺼운 분들한테는 항상 더 신경을 쓰는데, 그러한 신경을 써서 최대한 예방을 하는 게 첫 번째지만, 정말 드물지만 그런 출혈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확한 일단 해부학적인 그 위치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 긴장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겠지만, 내 혼자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피가 확 올라와요. 그럼 굉장히 당황하게 되지. 그걸 본 사람은 나밖에 없고, 간호사도 옆에서 그걸 봐도 모르지. 일단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게 지혈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출혈량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지혈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원장님을
수술 필드에 들어오게 해서 지혈할 수 있는 도구를 충분히 갖추고 피검사를 미리 내보내서 수혈할 수 있는 혈액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마취과 쌤하고 상의해서 마취과 원장님을 믿고 혈압을 좀 낮추면서 이제 지혈할 수 있는 조건을 준비를 하는 거지. 요 단계가 중요해요. 이게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긴장하고 그냥 무모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혈을 시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을 놓치거나 출혈량이 많아지면 훨씬 더 긴장하게 되고 이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좀 지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혈을 하려고 할 때 우선은 입안으로 해서 그 부위를 접근을 해야 돼요. 물론 누르면서 지혈을 시도를 하는데 조금 더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혈관들이, 그런 경우에는 입안으로 들어가서 지혈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물론 되게 드문 일이지만 시야도 확보 안 되고 출혈량이 많고 공간도 좁은 곳에서 계속 시도하지 말고 그때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서 피부 바깥쪽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입안에서 피가 나는 상황을 마주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혈관이 다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반대로 얘기해서 정형외과 쌤인데 다리에 수술할 때 이런 혈관에서 피가 났어. 그럴 때는 그 부분에 절개를 해서 그냥 누르면 되겠죠. 정형외과나 뭐 다른 과에서 이 정도 굵기의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한다고 해서 사망사고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돼요. 다시 좀 깊이 생각한 다음에 바깥쪽에서 천천히 접근하면 돼요. 출혈이 있다고 했을 때 무조건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보낸다고 해서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대학병원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100%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수술하는 집도의가 1차적으로 그걸 해결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는 이제 수술 후에 일어나는 현상들. 출혈도 있지만 호흡곤란도 이때는 생길 수 있어요. 수술 끝나고는 얼굴에 붕대를 감죠. 얼굴은 굉장히 많이 부어요. 그리고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입안에 피도 충분히 맺혀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술 후에는 바깥쪽은 부어요. 붓지만 이러한 이제 사각턱이나 광대는 그 기도까지 부어서 기도를 막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턱끝이랑 양악 수술인 경우에. 첫 번째, 턱끝은 사실은 바깥쪽에 이렇게 붕대를 감으면 턱끝도 감겨지지만 턱끝 아래쪽은 노출되거든요. 이 아래쪽 부분에서 출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큰 출혈은 아니에요. 압박이 붕대로부터 안 되니까 밑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고 입안에 혀 밑에가 올라오는 거야. 입천장까지 가까워지겠지. 그러면서 이제 입천장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이제 좀 막힐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숨쉬기 불편할 수 있지. 코로 숨쉬는 통로는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니까 불편한 건 있지만 위험한 상황은 안 생기는데, 윤곽이랑 코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코에 솜을 막아 놓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호흡 곤란한 상황까지 생겨서 코도 막혀 있어. 그럴 때는 실제로 좀 조심해야 돼요. 수술 끝나고 다 나서 얘기해요. 부풀어 오르지만 그때는 본인이 의식이 있으니까 숨쉬기 불편하다는 걸 알죠. 연락을 하고 병원에 와야 돼요. 너무 멀리 있거나 영상통화 같은 걸 통해서 지시를 받고 대학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아보면 되겠지. 또 한 가지는 이제 양악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광대로 인해서 출혈은 많지 않다 했지만 그거보다 더 뒤쪽에 수술하는 게 양악이고, 이 부분은 사실 기도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붕대를 감아도 저 안쪽에서 피가 나서 출혈량이 좀 많아지면 기도를 누를 수 있고, 치아 자체를 이제 고정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 숨쉬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는 과다 출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기도를 누를 수 있고 숨쉬기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출혈이 있어요. 그러면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지. 부풀어 오르거나 밖으로 피가 나오거나, 부풀어 오르면 빵빵해지니까 일단 불편하고,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출혈이라는 것은 병원에 입원했을 동안은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도 않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안 생기는데, 집에 퇴원했을 때 밤에 이럴 때는 이제 출혈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 본인이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지. 귀 밑부분, 그리고 뼈 밑에 부분, 이건 갑자기 부풀어 오를 수 있어요. 붕대를 감고 있는데 여기가 한쪽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와요. 이러면 일단 아파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체크할 수 있지. 두 번째는 혀 밑에가 부풀어 오르는 거지. 천장까지 닿는 거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얼굴이 붕대가 감겨 있고 입이 팅팅 부어 있다 하더라도 불빛을 비춰보잖아요. 그럼 혓바닥은 볼 수 있어요. 혓바닥 밑에가 빵빵하고 새카맣게, 아, 이게 여기서 피가 좀 났구나. 그러면 이제 바로 전화를 해야지. 그리고 병원을 바로 방문하면 돼요. 다른 한 가지는 이 심리적인 두려움, 공포가
붕대를 감고 있고 얼굴은 굉장히 부어 있고 입술 탱탱하게 부어 있고 숨은 정상적으로 쉬는데 가슴이 좀 답답한 사람들도 있지. 이러면 이제 공포감이 갑자기 밀려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숨을 못 쉬는 것 같고 이러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러면 이제 과호흡을 또 하게 돼요, 본인들이. 물론 이런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안전한 상태에서 퇴원했지만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갑자기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핸드폰 같은 걸로 이제 입안을 체크해 보는 거야. 혀가 정상적인 두께고 그냥 가볍게 잘 움직이진다. 그럼 일단 100% 안심해도 돼. 내가 걱정하는 그러한 출혈은 없는 거야. 자다가 잘 때는 자다가 악몽을 꿨나? 수술하는 집도의 윤곽 수술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든 고형외과 전문의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제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사실은 이런 걸 듣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입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 되면 밖으로 접근을 하면 어렵지 않게 지혈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옆에서 바로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말을 새기고 이제 지혈을 하게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